이렇게 중대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는 등 강력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러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 게 좀 사실이에요.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또 포함되어 있는데 교수님은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 그만큼 좀 기능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먼저 이 신상 정보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범죄의 중대성, 과연 이제 어디까지 이 범죄의 중대성을 보아야 할 것인가? 최근에 이제 마약 범죄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는 다중사기와 같은 진흥 범죄는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인지, 앞서 말씀드렸던 조주빈 사건의 경우에도 조주빈도 처음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서 이러한 조직 범죄의 수법들을 익히고 행태들을 익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성착취범까지 진화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범죄들은 중대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공의 이익에 대한 부분도 국민의 알 권리와 또 재범 방지 그리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과연 얼마나 공익성이 있는 것인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 이제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잔인한 강력범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두려움, 불안감 또는 모방 범죄, 뒤에 나오는 어떤 사적 제재를 촉발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분명히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신상 정보 공개를 통해서 실제 범죄 예방이나 또는 피해 보호에 효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회 안정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기능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예. 그렇게 적합한 기능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먼저 선행적으로 말씀드리고, 헌법 제37조 2항에는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가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때는 과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는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자, 목적의 정당성을 먼저 살펴보자면 목적은 범죄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알 권리 충족으로도 목적은 맞는 거예요. 근데 수단의 적합성, 이게 범죄 예방에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수단적으로 적합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깊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함으로써 다른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냐, 혹은 예방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하지 않는 그러한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침해 최소성, 그 공개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해를 과연 최소화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법익 균형성은 사익과 공익의 그러한 비교를 하는 것인데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저는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을 아직 따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과잉금지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과연 목적에 맞게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지점은 국민의 알 권리와 더불어서 또 이제 재범에 대한 위험성 또는 피해자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또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그런 피해,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성범죄자는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많겠지만 연쇄 살인이 아닌 이런 일반 살인의 경우 실제 범죄자가 이제 중형이 예상되기도 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과연 얼마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오히려 이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는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또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 신상 정보가 범죄에 좀 불안감이나 위화감도 조성을 또 이제 모방 범죄 뭐 이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뭐 그런 것들이 공개가 돼야 네. 아무래도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아까 이제 범죄 불안감이나 위화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혹시 그런 걸 덧붙이자면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자 네네네. 하실 만한 말씀이 있으신지.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범죄들을 보면 사실 이제 모방 범죄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에 의한 모방 범죄 사례들은 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주목을 받고 또 이제 피해자의 실명과 또 얼굴까지 공개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모방 범죄 또 사적 제재 또는 이제 그게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일반 국민들은 아 이런 사건들이 있고 저 사람의 외모는 어떻고 실명은 어떻고 이렇구나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범죄에 대한 어떤 내 주변에서도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나 우려심들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제 그런 측면을 제가 이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신상정보 공개가 꼭 필요한 제도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꼭 필요하지는 않은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뭐 국가행정이 마비되던가 이러한 꼭 필요하지는 않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헌법 27조 4항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어떠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가 있고 재판 단계가 있고 재판이 끝나고 형벌 단계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처럼 아직 수사 단계에서 어떠한 기소도 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이렇게 빨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면 오히려 수사선에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사에는 피의자고 재판 단계로 갑니다. 피고인의 지위라 하더라도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판결 선고도 나지 않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혹시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형벌 과정에서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형벌 과정에서 공개를 하는 것도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데 이 법에는 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오늘 공개할 수도 있고 내일 공개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공개할 수도 있고 이게 약간 자칫 정책적으로 혼란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이 법의 체계하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